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어떠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내가 계속 보험을 가입했다가 깼다 가입했다가 깼다 이걸 반복하면서 있는 돈을 다 날려먹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깨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렸는지를 생각해본다면 진짜 그 금액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오늘은 그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짧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쉽게 핵심만 설명해드리는 배수장입니다. 보장성 보험 하나쯤 다 갖고 계시죠?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나요?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 하나 가입해달라고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가입한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가입한 보험들이 정말 딱 깨지기 쉬운 보험들입니다. 오늘은 보험, 그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건 빈도입니다. 그 일이, 그 사고가 일어날 빈도예요. 자, 빈도가 높은 걸 보장을 받는 게 좋을까요? 빈도가 낮은 걸 보장을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 하실 거예요. 그래도 좀 자주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게 낫지 않나? 내가 큰 병에 걸리거나 사망 같은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뭐 자주 걸리는 감기나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통풍이 있으니까 통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호흡기 질환이나 뭐 근육통이나 허리 아픈 거 도수치료 같은 이런 자주 걸리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장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는 기준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빈도가 낮은 것부터 챙기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가 보험금을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돈 내고 돈 받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자, 우리가 빈도가 낮은 것부터 챙겨야 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빈도가 낮은 것들은 큰 사고이거나 큰 이벤트이거나 큰 질병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뇌출혈, 심근경색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살면서 몇 번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긴다면 내가 사망을 한다거나 암에 걸린다거나 뇌출혈 심근경색이 생겼을 때의 그 데미지는 엄청 크죠. 첫 번째로 챙겨야 되는 건 빈도가 낮지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가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사망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저는 사망보험금이 필요합니다. 사망은 딱 제 인생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지만 그 이벤트에 대해서 보장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뭐 이런 것들 다 굉장히 큰 질병이죠.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저는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병원비가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장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챙겨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대 질병에 관련된 수술이나 아니면 진단비, 뭐 입원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먼저 대비하고 그게 완료가 됐을 때 좀 빈도가 크고 내 삶에 데미지를 크게 안 주는 것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골절이 일어났어요. 골절이 일어나면 병원비 좀 들겠죠. 몇십만 원 들 겁니다.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씩 열흘씩 입원을 하고 내가 아프고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내 인생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내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격리가 됐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죠. 그리고 열흘 동안 일 못한 거에 대해서 생활비에 또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게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내 인생을 뒤집을 만큼 커다란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장은 내가 큼직큼직한 이벤트들, 큰 이벤트를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보험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삐어도 나와야 되고 어디 부러져도 나와야 되고 하루만 입원돼도 나와야 되고 뭣도 돼야 되고 뭣도 돼야 되고 이걸 다 챙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다 챙기려다 보면 내가 쓸 수 있는 보험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쓰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맞벌이를 한 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이 되겠죠. 그 소득에서 한 가구의 소득에서 8%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맞벌이를 하는데 맞벌이로 버는 돈이 한 달에 500이다. 그럼 4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보장성 보험은요. 아이가 둘인데 둘이어도 그래요. 아이가 둘이어도 1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 그게 60만 원, 70만 원 가거든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누군가 한 명이 실직을 하거나 일을 못하게 될 경우가 됐을 때 결국 그 보험이 다 깨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큰 손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보장성 보험은 해지만큼도 굉장히 낮아요. 별로 돌려받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빈도가 높은 것들은 그냥 내가 아무런 보험에 대한 혜택 없이 그냥 평생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실비 가입하십시오. 실비 있으면 됩니다. 실비에서 웬만한 것들은 보장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골절이나 아니면은 입원 이런 것도 전부 다 보장 나옵니다. 실비 꼭 가입하시고 절대 깨지 마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상담을 하다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실비를 가입하시되 회사 실비만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회사 실비 좋죠.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좀 좋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차원에서 실비를 가입을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이외에도 그냥 일반 실비 하나라도 가입하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왜냐면 회사를 그만두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좋은 회사 다니신 분들, 그 회사에 뼈를 묻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또 회사 다니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8에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지금 45이 됐는데 45까지 회사에서 가입한 CV를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45대 피치 못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뒀어. 근데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미 보험이 거절제거든요. 저는 당뇨약도 먹었었고요. 고지혈약도 먹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혈압약 먹고 있고요. 통풍약도 먹었었어요. 눈 수술도 크게 한번 했고요. 그리고 3차 신경통으로 간질약도 먹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거절체예요. 제가 만약에 45세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저는 실비보험이 없는 겁니다. 그때까지 건강하면 되지. 물론 건강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본인이 그 나이까지, 회사를 그만둘 나이까지 건강하다는 거 100% 확신하시나요? 건강은 절대 확신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비가 있다 하더라도 꼭 본인 실비 하나는 준비를 하시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실비 하나 가입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꼭 하나 가입하시고요. 사망보장에 대한 거. 그리고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에 대한 큰 보장들 가져가시고요. 진단비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돼요. 그 이외에 뭐 어떤 진단비, 어떤 수술비 이런 것들, 특히 저는 가장 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원비예요. 그 입원비에 꽂힌 분들이 너무 많은데 1일부터 입원하는 게 나오든 4일부터 입원하는 게 나오든 입원비는 되게 보험료가 비싸요. 입원비 보장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입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암 수술을 2번을 하셨고요. 저희 큰아버지도 암 수술 하셨고 작년에 저희 이모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을 봤고 거기에 대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췌장암 말기도요. 약 꽂고 있어야 되는 사람도 그 약 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실제로 입원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부분 3일 이상 입원 안 시킵니다. 그래서 입원비에 꽂히신 분들 너무 입원비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단비 챙겨가시고 실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본인의 사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보장성 보험에서는 다시는 해지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이러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에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아주 간단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금 갖고 있는 보험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딱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 남은 돈으로 투자하셔야죠. 투자하시고 재테크로 돈 불리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만들면 그게 더 또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큰 보장도 없잖아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